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이 빨리 못 따라오면 마지막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셔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 우리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별거 안 돼요. 별거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처음 읽었고 장황했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1월달 가면 이 내용을 또 배운다고.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아, 맞다 이렇게 돼요. 지금은 듣고 여기서 이해하고 집에 가서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지금은 책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한 번 더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저랬구나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놓쳤던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또 아, 그렇구나.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아, 들었고 잊어버리고 듣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알았다 잊어버리고 알았다 잊어버리고 그거 한 5-6번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랄 같은 게 또 문제를 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다 한다. 인구가 변했다? 아파트 수요 변화한다 한다. 요거 된다니까? 되는데 문제를 풀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기출문제풀이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여기 아 맞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밖으로 이 내용을 입으로 다 이렇게 스스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구술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OX만 하면 되니까 아, 열심히 공부해서 입으로 다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공부 분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공부 시간 늘어나고 그냥 보고 OX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반복. 아까 표 봤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표 봤죠. 그 표가 앞으로도 최소 7번, 많게는 10번 더 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묘를 잘못 썼는가, 선생님이는? 자,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 변화 요인, 수요 공급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 수요 공급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가격이 나온다고. 그럼 수요가 변하지 않고 공급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가격도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수요가 변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수요 변화, 수요 증가, 수요 감소를 배웠어요. 공급 변화,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배웠다고. 그럼 이제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고 그럼 가격도 변하고 거래량 변동한다. 그거 마지막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수요 변화 요인은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감소 요인은 좌측 이동.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하고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자, 이걸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배웠던 건데 그림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시장. 그럼 시장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요 곡선 1번, 공급 곡선도 있었겠죠? 공급 곡선 1번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점이 균형. 그때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거래량, 균형 거래량이 100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 불변, 공급도 불변입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그냥 계속 이 자리야.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네요. 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 그럼 인구가 변했습니다. 인구가 변하면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야. 그럼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 한다고 이렇게. 수요 곡선이 2번이 되는 거야. 공급은 제가 말 안 했어요. 인구는 수요 요인이지 공급 요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구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한 거야. 공급은 그대로 있는 거야.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인구 증가해서 그러면 균형점이 이 점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갔어요. 2,000원으로.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보다 증가했습니다. 200개로. 이게 수요 증가예요. 그럼 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수요 증가 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 증가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 인구 증가, 수요 증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리 떨어졌습니다. 대출이에요. 그럼 이 자리 하라고 하면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이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득이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소득을 공부해야 한다는 소리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자 봐요.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라고 금방 나와 우리가. 그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수요가 감소합니까? 그럼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대체재 가격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한다.
그럼 수요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안 돼. 봐요. 인구 증가, 수요 증가 바로 되잖아요. 근데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은데 공부해야 될 것은 딱 4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4가지만 공부하면 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가 감소를 냈습니다.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또 이렇게 냈어요. 우리 지역에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 범죄율. 그럼 우리 지역의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가격 상승. 그거는 시험에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사항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요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해요. 수요자들이 여기 노원구의 아파트 수요자들이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예상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한가?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 그러니까 빨리 안 된 사람도 있고 빨리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봐요. 서울 시민들이 아파트 수요자가 될 건데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수요자들은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좋아하는 국민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를 매우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천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천공항 내려서 서울로 진입하는 순간 보면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첫 번째 놀리고 두 번째 뭐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여성들은 전부 다 예쁜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여성분들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쁘게 꾸미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의 여성분들이 참 예쁘구나 그걸 느낀다 하더라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엄청 많다는 게 놀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쁘다는 거 놀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27, 8년 전에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여성분을 이제 교제했다고 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살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 와서 느낀 게 그 말 하더라고 저한테 몇 번 말했어요. 한국 여자들은 너무 예쁘다. 한국 여성분들이 너무 예쁘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어?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랐는데, 다른 사람들 교포.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7, 8년 전에 그 나라 가서 살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어머님 눈빛이 딱 그 눈빛하고 말 한마디에 내가 딱 자제를 했는데, 꼭 가야 쓰겠니? 이 말.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꼭 가야 쓰겠니?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 90인데요. 지금도 전화하면 언제 오니가 입에 달아 있어요. 언제 오니. 그래서 저는 주말 거의 매주 어머님을 뵈러 갑니다. 언제 오니?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90이니까 100살을 앞으로 1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지방에 계시는데 명절 때만 가면 명절 때 2번. 그 다음에 어머니 생신 때 가면 그렇고 10번을 못 가는 것 같아.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그래서 저는 매주 갑니다. 매주. 그래야만이 어머님을 좀 더 오래 뵐 것 같아서. 그럼 볼 때마다 슬퍼져요. 슬퍼지면 어쩔 수 없죠. 잠시 옆으로 샜으니까 다시 원상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서 그렇게 나왔냐면 아파트 선호도 증가. 그러면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감소합니까? 증가.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무수히 많은데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있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있을 건데 그중에서 4가지만 공부할 건데요. 4가지만 한 3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은. 자, 그럼 일단 이 위에 것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국수는 우측 이동합니다.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요거 증명됐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곡선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 수요곡선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공급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 있다는 소리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곡선 좌측이동 새로운 균형점 2점이 돼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요 떨어졌네요. 500원으로. 거래량은요 감소했습니다. 50개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하셔야 되거든.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근데 빨리빨리 하고 생각할 필요, 요 그림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급은 말이 없으니까 공급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거래량은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그러니까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 이렇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러고 안 낸다고. 그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떨어졌네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 수요 증가 요인이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되겠죠. 시험은 다음 중 시장의 균형 가격, 다음 중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찾아봐라 그런다고.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찾는 거야. 다음 중 아파트 수요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봐라.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찾는 거라고. 시험은 그렇게 내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소득부터 합니다. 이제 소득부터. 자, 그러면 이제 소득 요거 보면 여기 써놓으면 요거 이제 신경 쓰니까 소득 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소득이 나오면 이제 결론적으로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요거 세 개 구별하는 겁니다. 중립제는 안 나오고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거야.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있는가 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도 있고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재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화를 나누면 세 개로 나누는 거야.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 그 중립제는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제 생각하지 말고 정상, 열등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소득은 가격이 아니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으로 합니다. 이런 자를 정상제라고 부르는 거야. 정상제.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이런 자를 열등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정상제, 열등제 구별합니다. 소득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무슨 제? 열등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근데 민법책을 가져와 버리면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정상제야.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은 열등제야. 의미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요 우측 이동은 올라가는 걸 보는 거라고. 우측 이동은 올라가는 거 보고 좌측 이동은 떨어진 걸 보시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그럼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무슨 제? 열등제.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불변인 재화가 있어요. 제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소득이 200만 원인데 그런데 2천만 원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을까? 예? 200만 원에다 2천만 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잖아요. 그렇지? 집에 가서도 대접도 잘 받고 고생하셨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언제나 200만 원 갖다 주면 뭐냐고 이게 막 그러겠지. 2천만 원 올라가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그럼 내 소득이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때 수요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200에서 2천만 원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해요. 그러면 그것은 열등제라고 그래. 근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이 소득이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간장을 10배로 증가시키고 간장 수량을 소금 수량을 10배로 증가시키고 된장 수량을 10배로 증가시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 이런 것들은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것을 중립제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 부동산이나 결혼 시험지에다가 간장, 된장, 고추장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는 내요. 뭐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낸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한다. 자, 그러면 정상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자를 정상제라고 한다. OX? O. 그렇게 말한 것은 절반짜리야, 절반짜리. 그럼 이렇게 되면요. 자, 이거는 정상제가 봐봐요. 소득이 꼭 증가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정상제입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정상제입니까? 감소하는 게.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다. 이것도 무슨 제입니까? 정상제입니다. 그럼 정상제를 이야기할 때 정상제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자를 정상제란다. 그러면 절반짜리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정상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열등제는요?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열등제. 그럼 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무슨 제? 열등제. 소득이 감소하는데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 열등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건데 여기다가 정상제, 열등제 쓰는 거야. 정상제, 열등제. 소득이 10%가 올라갔어요. 내 수요량은 5%밖에 안 올라가요. 소득은 10%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5%밖에 안 올라가요. 이건 무슨 죄입니까? 정상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열등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안 따라오잖아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소득은 10%가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겨우, 아주 부정적인 말 준 거야. 겨우 2%만 증가했다. 무슨 죄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정상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은 이렇게 낼 건데 여기다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 요 숫자 10%, 5% 이거 준 거였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거 보지 않고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50%든 5%든 0.5%든 전부 다 수요량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는 정상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상제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거 이렇게. 자, 2번 갈래요? 2번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정상제죠. 그럼 정상제 열등 여기 정상제 열등을 따질 때 숫자 10% 5% 봤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보지 말고 정상제 열등을 따질 때는 숫자를 준다고 우리한테 속으라고 숫자는 보지 말고 하살표 방향만 보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정상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하살표 방향만 보고 정상 열등주 구별하는 거라고. 그럼 3번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했다.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 자, 그럼 이제 소득은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은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한다. 이거하고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정상제일 때 그래요. 문제에다가 정상제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OX. O. 아파트가 정상제를 할 때 그런다고. 아파트가 정상제라고 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OX. O.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정상 열등제 끝났고요. 이제 나중에 자, 다음 주에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 탄력성. 그럼 탄력성을 배우면 이 말이 또 나와. 탄력성을 배우면. 그러니까 요 10%, 5%는 다음 주에 탄력성을 배울 때 또 나오게 돼 있다고. 다음 주에 또 나온다는 거야. 오늘은 소득 가지고 정상제, 열등제만 구별했습니다. 소득이 나오면 머릿속에 정상제, 열등제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득이 끝났고 이제요.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소득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이건 봐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정상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했다. 그것도 정상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제? 열등제. 됐죠? 아까 봤던 거대로. 이제 대체제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체제 보완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대체제 보완제
한번 잘못해버리면 대체제 보완제가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오늘 대체제 보완제를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칠판 이제 보시고 이제 이쪽 좀 볼게요. 대체제가 뭐고 보완제가 뭔가 자 볼게요. 요 대체제란 말은 바꿔 쓸 수 있는 두 제야. 재화가 두 개 있는 거야. 그 바꿔서 써도 수요자에게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두 자를 대체제라고 그래. 지난주에 대체란 말을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대체? 지난주에 대체를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기서 배웠습니까? 대체제 뭐 할 때 배웠어요? 대체란 말. 대체가 아니라 대체란 말. 개별성. 개별성은 비대체자라고 했잖아요. 비대체. 그러니까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대체, 바꿔 쓸 수 없다 이 말이라고. 그럼 대체제는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뱃속이 더부르게요. 그래서 콜라를 먹고 싶어요. 콜라를 먹고 싶은데 나 콜라 좀 한 잔 마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콜라 없으니까 우리 콜라 없으니까 막걸리 마셔라. 그럼 안 되는 거지. 콜라 없는데 사이다 마실래? 그럼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사이다와 콜라가 대체제야. 의미 아셨죠? 그러면 우리 시험지에다가 사이다 콜라를 주지 않겠죠.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으로 주겠죠.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제가 상가 건물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그렇지. 그거 끝난 거야. 그럼 대체제 끝난 거라고. 더 이상 없어요. 그거 알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대체제가 무슨 뜻인가 알았죠? 그럼 시험에서 대체제가 뭔데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절대로 안 물어봐. 대체제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여기가 8층입니까? 어제 지난주에 손목 다 걸었으니까 뛰어내려 볼 거야 내가. 대체제가 뭔 말인가 나오면 안 나. 대체제가 무슨 뜻입니까? 안 낸다고. 그럼 뭘 내냐면 이런 거 내는 거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 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대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대체제는 사이다 콜라가 대체제고 아파트가 연립주택이 대체제고 아파트가 단독주택이 대체제고 사과하고 배가 대체제입니까? 아닙니까? 대체제고 사과하고 배가 대체제고 예? 사과하고 배 나오니까 망고가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님 망고를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매주 제가 망고를 갖다 드립니다. 근데 사람 입맛이 희한하죠. 우리나라에서 산 망고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온 망고를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금방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집에서 태국 갔다 와서 태국에서 망고를 이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망고를 가져 들어오면 안 돼요. 걸린다고. 근데 어떻게 이제 가져왔더라고. 근데 저도 최근에 어느 날 가서 망고를 가져다가 걸리면 걸리고 걸리지 않으면 좋고 그래서 망고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냥 안 걸리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 뒤에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디서 가져왔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갔다 하기가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셔요. 금방. 자, 망고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자, 그럼 요 대체제 이제 대체제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대부분 시험은 우리 시험은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써봐 이렇게. 아파트.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제가 연립주택이 되겠죠. 연립주택. 단독주택이라고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제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단독주택 냈다고. 그러면 단독주택도 아파트하고 대체제고. 그러면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대체제입니까? 아닙니까? 대체제지. 연립하고 단독도 대체제지.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된가 보자고요. 아파트 수요량이.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연립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이에요. 연립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지. 감소한다고. 연립주택 아파트 보지 말고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이 비싸니까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해요. 대신에 그 수요량 감소가 어디로 갈까? 아파트로 가겠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 봐요.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한다. OX? O. 근데 이 아파트 수요량 증가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으니까. 수요 변화. 우리 지금 수요 변화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거는 아파트 수요 증가가 되는 거죠.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수요 곡선은요. 우측 이동하는 거죠.
우측이동.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요? 상승하는 거죠.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죠. 요거 내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시험 지문 만들어 볼게요.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O. 아파트 수요는 우측이동시킨다. O.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 O. 됐습니까?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는 우측이동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시험은 이렇게 내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고 반대로 냅니다. 이렇게 내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다음 중 아파트 수요는 우측이동 요인은,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몇 개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대체제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제 연립주택 예를 들었으니까 지금 이 아파트가 해당 지하야. 아파트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해당 지하. 그럼 해당 지하와 요 연립주택은 대체제라고. 대체제. 그럼 이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해당 지하의 수요량은 증가. 해당 지하 수요 증가. 수요는 우측이동. 해당 지하 가격 상승.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연립주택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연립주택이라고 해봐요. 여기를. 그럼 여기 연립주택이 여기가 아파트야.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제라고 할 때 아파트가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 증가, 연립주택 가격 상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냈잖아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OX.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머릿속에 입력합시다. 자, 무조건 이제 이해됐으면,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해야 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지의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수요도 증가합니다. 우측 이동이 올라간 겁니다. 가격도 상승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화살표 방향을 잘 봐봐요.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지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입니까? 같은 방향.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럼 연습하면 돼. 대체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해당지의 수요는요? 감소. 그럼 끝나잖아요. 대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해당자 가격은요? 하락. 두 자가 대체제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해당자도 다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대체 가격이 떨어졌다. 해당자도 다 떨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자, 연습합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해당자 수요는 감소. 해당자 가격은 하락. 됐지요? 다음 중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 찾아라. 그럼 아파트가 하락 요인 찾으려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체제 가격 하락. 그럼 되잖아요. 자, 이런 지문이 나. 이제 이걸 응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문을 만들어내요.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올라갔다. 지금 A, B 제하가 두 개 나오죠. 제하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물어보는 거죠. 부환제는 아직 안 왔지만 아까 소득이 나오면 뭐였습니까? 정상제, 열등제. 지금 재화가 몇 개 나왔어? 두 개. 연립주택, 아파트.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A, B 나왔어요. 재화가 A, B.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제냐 부환제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A의 가격이 올라갈 때 B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두 자는 뭡니까? 대체제. 그런 거 물어본다고. 자, 그럼 대체제 됐어요. 봐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자, 늘어놓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해당제야. 해당제야 뺐지만요. 해당제야. 여기 이제 해당제 아파트라고 봐요.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 근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데 이거는 아파트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 중에 수요 증가야.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거래량 증가. 화살표 방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가 하락.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대체 하락은 반대니까. 자, 이번엔 부환제입니다. 대체제하고 부환제 중에서 어떤 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대체제가 훨씬 잘 나와요. 대체제가 5번 나오면 부환제는 1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5대1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부환제 갑시다. 대체제하고 부환제 개념은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부환제가 뭐가 부환제냐면 수요자 입장에서 재화 두 개를 같이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증가하는 두 재화. 이걸 부환제라고 그래요.
보완제를 아무리 설명해도 말로 설명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보완제가 금방 돼요. 자, 여기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가 있고, 여기 이제 콜라가 있습니다. 콜라. 그러면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 없이 햄버거 먹으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콜라 없이 햄버거를 줘요. 햄버거 주면서 햄버거 너 5개 먹어봐. 나 못 먹어. 그런다고. 근데 콜라 주면 햄버거 5개 먹을 수 있어요. 너 콜라 줄 테니까 햄버거 5개 먹으면 10,000원 줄게. 그러면 5개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콜라 없이 햄버거 5개 먹으라 한다. 10,000원 줄 테니까 아예 안 먹어. 10,000원 안 먹고 말지. 그런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이 햄버거만 소비하는 것보다는 콜라를 같이 소비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감이 더 증가해요. 이 두 자를 보완제라고 해요. 보완제. 의미 아시죠? 예? 여자하고 남자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처음에는 보완제처럼 느껴져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막 그런다고. 자, 햄버거 입장에서는 콜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1년이었고 뭐 2년이었고 그다음에 6개월 됐다가 요즘 또 한 달 됐다는데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영원히 사랑해 포에버하고 난리칩니다. 백사장에다 막 그림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누구 쓰고 뭐 HJS 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막 오빠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막 다시 그리고 요거 한 달 간대. 한 달. 그럼 여자 남자는 한 달만 보완제 같아.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바꿔버리고 싶어. 막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이제 보완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보완제입니다. 옳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콜라 입장에서 햄버거가 보완제예요. 그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햄버거 수익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에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갔는데 햄버거 하나에 50만 원이래. 그 햄버거 수익량은요? 감소. 공부 너무 오래 했나 봐. 공부 너무 오래 해서 머리가 막 안 돌아가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햄버거 수익량이 감소해요. 그럼 햄버거 수익량이 감소하면 콜라 수익량은 증가돼요? 감소돼요? 감소지. 햄버거 많이 안 먹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햄버거, 콜라가 보완제야. 햄버거 가격 올라가면 햄버거 수량이 감소하고 그럼 콜라 수량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햄버거하고 콜라가 보완제라고 할 때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량은요? 증가 감소? 감소.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걸 햄버거라고 하지 말고 이제 보완제로 바꿔볼게요. 자, 콜라를 아파트로 바꿔요. 어차피 시험은 아파트가 나오니까. 그럼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와 보완제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할 필요가 없냐면 대체제하고 보완제는 반대야. 반대. 화살표 방향 봐봐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자 수량이 증가하죠. 그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어요. 보완제 가격. 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제야가 콜라야. 그럼 콜라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럼 콜라 수요가 감소.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대체제 가격 올라간 거하고 보완제가 올라간 게 뒤에가 반대로 가. 반대.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다 이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햄버거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럼 햄버거 하나에 100원이야. 그럼 점심 때 햄버거 많이 먹을걸요? 그럼 햄버거 가격이 떨어지면 햄버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콜라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콜라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국은 우측이 나가고 가격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한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해당자가 다 아파트인데 이제 콜라 햄버거는 설명하기 위한 거고 부동산은 보완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하고 보완제 관계 있는 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대체제를 주로 내지 보완제는 거의 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는 대체제 보완제가 거의 비슷하게 내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대체제를 주로 내는 거야.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게 연립주택 때 금방 되는데 아파트가 보완 관계 있는 게 뭐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치? 우리 시험은 최근에 이 대체제를 내면서 이걸 잘 내요.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게 뭘 같아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잖아요. 지금 오피스텔도 거의 아파트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오피스텔의 대체제라고 할 때 이 집은 잘 줘요. 요즘은. 그래서 부환제는 잘 찾기 쉽지 않으니까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제하고 부환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시험은 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소형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소형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소형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거.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시키는 거,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는 거 무수히 많은데 대체제 부환제만 따져볼까요? 대체제 가격 상승. 부환제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그래서 두 개를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는 거야.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과 부환제 가격 하락이 해당 제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걸 외우시는 거야. 그럼 해당 제한을 아파트라고 하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찾아봐라.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무수히 많아. 인구 증가도 있고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대체제 가격 상승, 부환제 가격 하락. 요게 헷갈리게 한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는 거야. 대체제 가격 상승과 부환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만다? 증가시킨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3번 지문에 부환제 가격 하락이 있는 거야. 답 몇 번? 3번. 그렇게 찾는 거라고. 의미 아셨죠? 자, 됐어, 이제. 자, 이거 보자고, 이거. 이제 시험은 또 이렇게 돼. 이거 잘 내요. 아까 우리 소득에서 정상제, 열등제 따진 거 있죠? 그거 잘 안 내. 안 내고, 요거는 엄청 잘 내. 그럼 요 1번 재화가 A제, B제 나왔어.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를 물어보는 거고,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 A제하고 B제 나왔습니다. 여기다 두 제하가 대체제나 부환제나 써보라는 소리야. 그러면 A제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B제 수량이 8% 증가했어요. 그럼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제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제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대체제. 자, 여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10%, 8% 줬습니다. 그 10하고 8, 요거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대체제, 부환제 따질 때, 정상, 열제 따질 때 숫자는 안 봅니다. 방향만 보는 거야. 자, 요 밑에 2번. A제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B제 수량은 8% 감소했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어요. A, B. 그럼 대체제냐 부환제냐 물어보는 거야.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제의 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입니까? 부환제. 부환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 이게 또 나와요. 다음 주는 이게 또 나오면 다음 주는 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대체제, 부환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소득이 나왔습니다. 정상제, 열등제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따지는 거고. 자,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연습해 봅니다. 일단 재화가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체제, 부환제 따진다는 거. 대체제 가격과 해당 제의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입니까? 같은 방향. 대체제가 올라갔습니다. 해당 제 수요 증가. 해당 제 수요수 우측 이동. 해당 제 가격 상승.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죠. A, B. 그럼 대체제, 부환제 물어보는 거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자가 대체제면 한 자의 가격과 다른 자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도 올라갔다. 두 자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제? 부환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낼 거니까. 자, 머릿속 입력.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 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부환제는 반대. 대체제 가격 상승, 부환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됐습니까?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 2번에 대체제 가격 상승 나왔습니다. 답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대체제, 부환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체제, 부환제는 최근에 우리를 많이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여기는 대체제, 부환제 끝났고, 여기 봅시다. 참고. 이거 짜증나요.
이건 우리는 매우 짜증나게 만듭니다. 자, 책은 28쪽인데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를 짜증나게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한 게 여기 우리 책 참고에 대체제, 부환제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저하고 배운 게 1번부터 4번을 배웠습니까? 5번부터 8번 배웠습니까? 5번부터 8번 배운 거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요 해당 지하요. 아파트랑 아파트.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요거 배운 거야. 아파트와 부환제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부환제가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요거 배운 거라고. 요거 배웠다고요? 근데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봐봐요. 1번부터 4번까지도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말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5번은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근데 1번은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 1번부터, 아니 5번부터 8번까지 요걸 잘 내요. 요걸. 요 부분을 잘 내는데 최근에 이 부분도 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면 다 하지 말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정점을 맞춰서 했는데 이 중에서도 요 아파트 수요 증가하는 거. 어차피 아파트 수요 증가를 잘 물어보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하는 거 대체제 가격 상승, 부환제가 하락. 요거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운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여기 아파트야. 그러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는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한 거야. 아파트와 대체제가 연립주택이니까.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해야지. 연립주택 많이 살 거니까. 의미하셨죠? 더 쉬워, 더 쉬워. 더 쉬운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려버린다고. 왜? 대체제 수요 증가라고 나왔는데 대체제 가격 상승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버린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요 1번부터 4번까지 잘 나온 게 아니라 5번부터 8번까지 잘 나오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거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제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하니까 일단 다른 말이구나 요거 마시면 돼요. 그러면 요 부환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부환제 수요 증가하고 부환제 가격 상승은 다른 말이에요. 그 부환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콜라 입장에서 부환제가 햄버거야. 그럼 햄버거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럼 콜라 수요도요. 증가해야지. 더 쉽잖아요. 더 쉬운데 시험은 주로 요 5번부터 8번이 나오고 1번부터 4번가 잘 안 나오니까 요 다르구나 그것까지만 인식하는 거야.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 다 끝났어요.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이 다 끝나면 공급 변화 요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책을 27쪽 가봐요. 27쪽 가면 공급 변화 요인이 나옵니다. 하단부에 공급 변화 요인에서 공급 증가가 있을 것이고 공급 감소가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 3번에 공급 증가 요인이 나와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어요. 아파트 공급을 할 건데 생산 요소, 아파트 공급의 생산 요소는 건축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시멘트 가격, 토지 가격 27조 가고 있어요. 27조. 그럼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럼 이때 생산 기술이 발달해요. 그럼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디귿 건설업체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그럼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이런 것들은 쟁점이 되지 않아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의미하셨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런 거 나왔어요. 봐봐요. 대부 비율이 증가했어요. 대부 비율.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대부 비율이 증가했다.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야. 수요 증가.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 앞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부 비율을 높였습니까? 낮췄습니까? 낮췄잖아요. 그때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 거죠. 지금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대부 비율을 높여줘요. 높여주는데 수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개업소에서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사러 온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지금 가격에서 30% 빠지면 사겠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팔 사람은 나와. 팔 사람은 나오는데 살 사람이 안 나온 거야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어제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나오고 있는데 살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그거 30% 더 떨어지면 살게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10억짜리면 7억 되면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그래.
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전월세는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급 증가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내 마음대로 공급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공급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그래야 돼요. 그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 공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 증가. 그러니까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은. 자, 수요 끝났습니다. 수요 공급. 그럼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서 시장의 균형이라는 걸 배워요. 자, 시장의 균형.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기 전에 아까 대체제, 부환제를 배웠는데 이 부분 안 한 게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기출지문 안 했으니까 이거 보게요. 나중에 이 기출지문도 나오고 지문집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쓰려고 지금 하지 마시라고. 이거 보게 한번. 어차피 이 지문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계속 앞으로 보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양 사이드에 이런 지문들이 딱 쭉 돼 있으니까 너무 지금 막 쓰려고 하지 말고. 자, 5번 갑시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면 A제하고 B제가 나왔어요. 재화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대체제냐 부환제 물어볼 거고,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대체제, 부환제 따질 때 숫자, 여기 숫자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두 제는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 그럼 A, B는 대체제입니다. 근데 A 분산 가격이 올라갈 때 C 분산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그럼 A하고 C만 보면 A의 가격이 올라갈 때 C의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럼 무슨 제? 부환제. 그럼 A와 C는 부환제 관계에 있다.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6번은 제가 아까 소개했던 거예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거는 단독주택 입장에서 물어본 거야. 단독주택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아파트 입장에서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이건 단독주택 입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뭐요? 증가.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 자, 5입니다. 5.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이 다 끝나고 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만났을 때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다. 그것을 시장의 균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책은 이제 우리 책 보면 그러면 28쪽까지가 다 끝났는데 29쪽에 수요와 공급이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넘겨서 32쪽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이동. 그 이제 균형의 이동을 다른 말로 균형의 변동 그래요. 우리 책은 균형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저는 주로 균형의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시장의 균형하고 균형의 이동하고. 그러면 올해 시험은 요 균형, 시장의 균형도 한 문제 냈고 균형의 이동에서 한 문제 냈습니다. 요 균형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게 시장의 균형입니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2쪽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 가격이 결정 나오잖아요. 올해 계산 문제를 낸 거예요. 계산 문제. 그 그림 밑에 계산 문제 해놨잖아요. 계산 문제.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이거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시장의 균형이 뭔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칠판 좀 봅시다. 자, 다 끝났습니다. 오늘. 2시까지 하면 여러분들 입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이제 그걸 끝내야지. 이게 뭡니까? 시장.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어. 수요곡선 우하향합니다. 공급곡선 우상향합니다. 이 점이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은 점. 이 점을 균형이라고 그래. 균형. 여기 시장이니까 이게 시장의 균형이죠. 그럼 시장의 균형은 요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야. 또 왜 그럴래요? 시장의 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곡선이다. 수요곡선만 있다. 그럼 여기에 수요량이 나와요. 수요곡선만 있다. 그러면 수요량이 나온다고. 수요량이. 그럼 이제 요거를 그리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곡선이 그려졌어.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수요곡선이. 그럼 이제 가격과 이제 수요량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가격이잖아요.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니까
자, 그럼 이 점을 보면 이렇게 해서 가격이 1,000원이고 그때 수요량이 이제 100개에서 100개 이렇게 100개. 자,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되려면 공급이 나와야 돼요. 그럼 공급이 나오면 이제 공급 곡선이 나올 거라고.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이렇게 S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요 곡선 없고 공급 곡선만 본다면 자, 이 점은 가격은 1,000원이고 공급량이 몇 개고 100개고 여기 이제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균형인데 이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 100개.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그걸 균형이라고 그래. 치우침이 없다. 균형. 그럼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겁니다. 그거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런다고. 만나는 점입니다. 이걸 계산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물어볼 때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주는 거야. 경제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러면 경제학과 3학년 정도 되면 수리 경제학을 배워. 수리 경제학. 요 수리 경제학 책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경제학 책하고 전혀 달라져요. 요 수리 경제학 책을 보면 이게 경제학 책인지 수학 책인지 몰라요. 전부 다 저렇게 나와. 수요 함수라고 나온다고. 수요 함수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고 공급선인데 이걸 수요 곡선, 공급선 수학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수학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가 되는 거고 공급 곡선을 수학으로 표시하면 공급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이걸 계산 문제 풀 때는 수리학적으로, 수리경제학으로 보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같은 점 이렇게 한다고. 이때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하고 주면 계산 문제를 푸십시오 그거라고. 올해는 계산 문제 냈다고. 그래서 그 책 밑에 그림 밑에 양가를 봐봐요. 아파트 수요 함수 나왔죠? 그러면 아파트 공급 함수 나왔죠?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계산된다는 소리야. 의미 아셨죠? 자, 다시 칠판 가요. 그러면 균형은 이게 이제 균형 상태다. 요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균형이 뭡니까? 안 나온다고.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손목을 건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 계산 문제 물어보려면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면서 갖다가 놓고 푼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나왔는데 얘도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우리 그림이 이제 마지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설명도 안 한다고. 자, 그럼 여기가 균형이야, 균형.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원. 균형 거래가 몇 개입니까? 100개야, 100개. 자, 그러면 이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2,000원. 자, 이거 다 지웁니다. 이제 이렇게. 자, 가격이 2,000원입니다. 여기 때는 이제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 그럼 가격이 2,000원이면 수요량이 몇 개인가 볼까요? 이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량은 50개입니다. 50개. 자, 가격이 2,000원일 때 공급량을 볼까요? 공급선으로 만나는 점입니다. 그때 거량은 150개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수요량은 50개, 공급량은 150개니까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죠. 그걸 초과 공급이라고. 초과 공급.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면 수요는 부족하고 물량이 넘쳐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소리야. 시장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조절돼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럼 가격이 500원일 때는 수요량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공급량은 공급선하고 만나는 점입니다. 그럼 가격이 500원일 때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아요. 이걸 초과수요라고 그래. 초과수요. 그럼 초과수요 상태에다 물량이 부족한 거야.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거라고.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초과수요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예? 반대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요거 딱 한 번 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시장의 균형이 끝났어요. 시장의 균형이 끝나고 나면 균형이 이동. 균형이 이동, 균형이 변동이야. 이 균형이 이동과 균형이 변동은 매년 나와. 매년.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몇 년 나왔습니다. 33쪽 가봐요. 33쪽을 가면 그러면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인데요. 33쪽에 몇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경우 나왔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5가지 경우를 배울 겁니다. 야, 우리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4가지를 만들어 놨고 저는 5가지로 만들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칠판 봅시다. 5분 정도 후에, 늦어도 10분 후에 끝날 거니까요. 자, 시장의 균형을 배웠고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입니다. 그럼 이제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수업을 끝낼 건데 오늘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는 균형의 변동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균형의 변동까지 되어 있는데 균형의 변동은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야만이 균형의 변동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을 안 배우면 균형의 변동이 안 끝난다고. 자, 책 33쪽 가봐요. 33쪽 가면 균형이 이동, 균형이 변동인데 거기 1번에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 2번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 3번은 수요 공급이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4번은 탄력성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동. 그러니까 4번, 5번이 탄력성을 배우지 않으면 4번, 5번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탄력성을 배우고 나면 이 33쪽의 균형의 변동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을 안 배웠으니까 균형의 변동은 오늘 완벽하게 안 된다는 거야. 의미 아셨죠? 자, 이제 균형의 변동이요. 저는 이제 5가지라고 봐요. 저 5가지. 이 5가지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수요가 변하는 경우, 공급이 변하는 경우,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의 변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오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탄력성을 배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배울 건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는 요거 배웠어요. 요거 배웠다고. 1번, 2번은 배웠다고. 3번은 아직 안 배웠죠. 그럼 이제 1번, 2번 배웠으니까 자, 1번,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2번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1번을 볼까요? 1번은 수요만 변화했습니다. 공급은 불변이에요. 그럼 수요가 변화했죠. 공급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수요가 변하면 수요 변화는 2가지잖아.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아까 했잖아요. 연습해봤잖아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 올라간 거 그랬어요. 가격은 상승합니다.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좌측 이동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가격 떨어집니다.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 움직이는 방향, 화살표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화살표 방향이 같다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직감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 수요가 증가했어요.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수요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 감소. 아파트 살 사람이 줄어들어요.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 됐잖아요? 자, 그러면 2번은 수요는 불변입니다. 근데 공급만 변하고 있습니다. 공급 변화 몇 가지? 2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이제 직감적으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물량만 계속 증가해요.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거래량은 증가할 거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 감소해요. 아파트 공급이 안 돼요. 아파트 공급이 감소합니다. 팔 사람도 안 나타나요.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거래량은 감소할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연습하고 이제 끝낼 거니까요. 여러분 눈빛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 건가 지금 눈빛이 있습니다. 이제 연습합시다. 수요 증가했습니다. 공급 말이 없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수요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요? 증가.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습니다. 자,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할 거고 가격은 떨어질 거고 거래량은 감소할 거고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습니다. 이게 수요만 변하는 경우야. 저게 1번이야. 이제 이번에는 공급만 변하는 것 같고요. 공급만. 여기는 수요가 변화했습니다. 수요만 변화했습니다. 공급은 불변입니다. 공급은 불변일 때 시험 문제는 공급이 불변이다. 공급이 일정하다. 이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화합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요는 불변입니다. 수요가 일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요 일정, 수요 불변, 공급 불변, 공급 일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변화했습니다.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있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거래량은 여러분들, 거래량은 쟁점이 아니에요. 가격이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절대 쟁점이 안 돼요. 봐요. 거래량은 요 앞에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해요.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요.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무조건 앞에 따라가면 돼. 자, 수요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무조건 거래량은 앞에 말 따라가 주면 돼. 가격은 공급만 반대로 해주면 돼. 가격은. 자,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증가했죠. 가격은 하락. 자, 이번엔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거래량은요. 감소. 그대로. 가격은요. 상승. 그럼 여기 총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있는데, 근데 공급이 나오면 공급 방향과 가격만 반대로 해주면 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자, 공급 나왔어요. 가격만 반대로.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됐죠? 예? 자, 이게 지금 요 1번, 2번이야. 근데요, 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시장에서 요 수요만 변화했다, 공급만 변화했다. 이게 비현실적이죠. 시장에서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할 거니까. 그게 이제 3번이야. 3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동시에. 요거는 작년에도 진하게 냈고 올해도 진하게 냈어요. 요거 하면 여러분은 머리가 많이 아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 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예.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보고 수업을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자, 요 지문 보고요. 지문 다 본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자, 수업 마무리 할 거예요. 자, 1번 수요가 불변이고, 요거 이제 작년 25일 때고 33일 작년에 냈어요. 올해도 냈어요. 1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럼 수요 불변이면 수요 볼 필요 없죠. 공급 증가만 보면 되죠.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OX? 5입니다. 5 이렇게. 자, 올해 냈던 거 수요가 불변입니다. 그럼 수요 보지 말라.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돼요. 상승.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 해야 되죠. 거래량은 감소. 거래량은 맞았네. 거래량은. 공급 감소, 거래량은 감소니까. 거래량은 앞에 말 따라간다겠습니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 맞았죠? 가격이 틀렸죠. 그 뭡니까? X입니까? X. 25일 때하고 33일 때 봐봐요. 똑같은데 요거 맞는 거야. 요거. 방금 바꾼 거라고. 제 말이 100% 맞아요. 올해 출제자는 요 25일 때 시험 문제를 보고 베낀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출제자가 출제 들어가면 이런 책 가지고 못 들어가. 못 들어가고 기출문제 준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출문제 주면 그것을 보고 베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3번은. 아직 안 했으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됐어요. 요거. 오늘 했던 거 핵심 정리해 봅니다. 오늘 공부했던 핵심 정리 가죠. 오늘 저하고 여러분과 가장 먼저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어요. 자, 수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유효한 개념, 사전적 개념, 구입한 그러면 X. 그다음에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X. 구입하고자 한다. 수요량.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야.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야. 공급량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도 구입한 그러면 X. 유효 공급이 되는 거고,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저량은 중고,
재고,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치, 가격, 인구. 됐습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가격 상승하락으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여기 아파트니까요.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하락.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이자율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원인은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변화, 소득 변화, 대체재, 가격 변화, 이자율 변화. 수요곡선을 표시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수요 증가가 있으려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무조건 가격이 나와야 끝나는 거야. 이건 아직 안 끝났지.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체재 보완재입니다. 대체재 보완재 머릿속에 입력할 거.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거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재 가격 움직임과 해당재 수요 움직임 방향이 같다.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재 수요 증가, 해당재 수요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그 보완재는 가격이 떨어져야만이 해당재 수요가 증가한다. 기억납니까?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 발생한 요건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두 가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고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가 하락이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 두 가지만 되셨습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수업에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집에 가서 동영상 보시라고 동영상. 예습하지 말고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